장묘풍수 현장편이고요. 여기서 현장은 제가 경험했던 현장이에요. 경험했던 시간과 세월도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묘문화 변화 추이예요. 여기서 홍보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은 저에게 위임 주셨던 분들 중에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이번 시간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어요. 혹시 묘지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이 계셨어요. 제 경험으로. 내가 평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혹시 요즘에 수목장을 많이 하시는가요?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디자인이 요즘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어요. 금년이 2022년이죠. 오늘에 이르기까지 묘지나 장례 부분에 변화가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 10년 전과 오늘날이 상당히 다르고 1년 전과 오늘날이 달라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묘지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방향을 잡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장묘풍수라는 거대 화두 하에 장례나 묘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례나 묘지만 떼어내서 설명하면 우리식을 다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보아요. 예를 들어서 묘지를 설명할 때 풍수 범주를 벗어나서 풍조가 마치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처럼 묘지만 설명하면 우리식이 설명드리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묘풍수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충족된 설명이, 완성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대전제하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장묘풍수가 어떤 범주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장례가 발생합니다. 묘토를 잡죠. 이때는 돌아가신 분 몸체를 직접 매장하기도 하고 화장해서 요고람을 모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고람까지 아니면 몸체까지를 모셔지면 묘지 공사하죠. 그래서 묘지가 완성되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분제 아니면 본분제, 평토제 지내죠. 여기까지가 장례예요. 2일장이라도 이렇게 하고 3일장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풍수가 강조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를 포함해서 장묘풍수라고 하는 거예요. 묘지 이야기할 때 이런 전제로 묘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 근거는 약 40년간의 현장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은 이랬는데 30년 전은 저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현장 경험을 통해서 2022년의 묘지 상황도 볼 수 있어요. 이 경험이 혹시나 묘지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까? 묘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묘토를 잡는 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장례만 했던 분이라면, 장례에서는 완벽한 전문가라면 묘토도 잡아보지 않았고 묘지도 만들어보지도 않았고 묘지를 관리해보지도 않았다면 그분들은 장례 말고 다음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것밖에 모르죠. 잘 모릅니다. 100번을 바라보아도 내가 직접 하지 않는 한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묘토만 잡았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되면 장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묘토만 잡았지 묘지는 내 손으로 만들어보지는 않았잖아요. 특히 지관 선생님들. 내 손으로 묘지 만들어보지 않았지요. 내 손으로 또 개장해보지 않았지요. 내 손으로 모셔드리고 내 손으로 개장했을 때만 하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묘토만 잡고 묘지도 조성도 해보지도 않고 개장도 해보지 않았다면 묘토 잡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분들이 주장할 근거에서 매우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장례도 직접 해보고 묘토도 직접 잡아보았어요. 거기다가 묘지까지
당신께서 직접 만들 줄 알아요. 만들어 봤어요. 한 30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묘지 관리 안 해보신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되면 묘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묘지가 어떻게 유지, 보수, 관리되는지 직접 해봐야지만 묘지 만들 때 그 관리가 어떻게 해야지 쉬운지를 자기가 체득한 가운데 묘지를 만들면 관리하기 쉬운 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묘지 관리를 안 한 분들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 묘지를 아무리 예쁘고 근사하게 만들어도 묘지 관리라는 것을 모르고 만들면 말짱 꽝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좋은 묘지만 만든다고 봅니다. 그게 제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묘지 관리를 해본 사람이 묘지를 만드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묘지를 점열하는 직관 선생님들, 묘지를 만들어 보고서 점열을 해야지 돼요. 우리 민족이 막강한 권한을 줬죠. 직관한테. 주도권이 직관한테 있어요. 그러나 묘지는 만들 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묘지 시스템에서 하관이 중요한데, 거기 누워 계신 공간이 중요한데 엉뚱하게 모셔질 수도 있어요. 직관 영역에서 패출 놓고 풍수지리가 말하는 그 조건에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곳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조건에서 누워 계시게 만들어 드리는 것에는 묘지 전문가를 넘어설 수 없어요. 왜? 내가 직접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개장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눕혀드리고 어떻게 광정을 다스리는 것이 유익하냐는 묘지 전문가를 따라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확하게 잘 하시려면 묘지 만들어 보아야지 되고요. 묘지 개장해 보아야지 되는 그런 경험이 보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묘지를 정비하고 싶은 묘지님들이나 묘지 전문가가 도움될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정비하시거나 사주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를 생략하겠지만 저는 순서상 말씀드립니다. 입지 선정해요. 묘지를 아무리 수목장이든 잔디장이든 평장이든 요즘에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이 방향은 어디가 좋겠어요? 위치는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수목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한 그루 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요. 나무가 계신 곳에 수목장을 하더라도 여기 이거 저의 산이에요. 이 산 중에서 어떤 나무가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식이에요. 그런 풍수심리가 계시더라. 신식으로 가는 화장이 90%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하니까 2021년까지 그러했어요. 라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려요. 그 점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조건이 있어요. 현실 조건은 내 땅이 없죠. 내 땅이다. 내 묘지 갖고 싶어요. 묘지라는 것은 가족에게 근본입니다. 국가에게도 근본이에요. 개인에게도 근본이에요. 누구든지 내 묘지 갖고 싶죠. 내 토에. 그렇지만 지금 봉안당에 모셔서 남터에 아니면 공원묘지에 모셔서 남터에 이렇게 남터에 모시고 있어요. 우선 왜 내 터가 없고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골에 비록 내 터가 있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나는 서울이라는 객지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돼요. 어쨌든 토지가 없어서 여력이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거나 시간적으로 여력이 안 돼요. 현실 주권에서 이런 분들 가질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터가 있다면 풍수심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젊었을 때는 젊어서 내 부모 산골 해드리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수천 년에 돌아가신 분도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다 모셔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고 국가의 심리예요. 그 부분 국가 대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유골을 모셔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백제시대 누군가의 유골도 중국 가서 모셔오려 노력했고 영토도 떠왔고요. 유관순 여사도 그러했고요. 미국도 북한에 유골을 모셔간 적이 있어요. 다 이처럼 유골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나라도 전쟁 통해 적군이 죽었죠. 적군까지도 묘지를 만들어서 다 드렸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 조건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산고를 했겠죠. 그렇게 뿌렸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나이가 60, 70 되면 후회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봐요. 국가정책에 부응했는데 전국이 묘지 강산이라면서 홍보해서 내가 국가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내부물을 그저 뿌린 것 뿐인데 사실은 근본이 뿌려진 거죠. 근본이 있어야 지잖아요, 집에. 누군가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인 국가묘지, 국립묘지 가서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조상묘지 가서 인사드리잖아요. 그 근본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풍수심리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이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01년 작년까지도 제가 만나본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장묘문화는 그럼에도 변화 바람에 부응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장사법 개정 이후 관에서 홍보 많이 했어요. 전국이 묘지 강산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국 국토가 묘지로 뒤덮였다면서 화장해서 마치 뿌려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 잘 모를 거예요. 그 근본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만 이모저모 우리나라에서 변화 파동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내 조상묘지를 건설하고 관리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었고 화장이 9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심리는 존재하고 있어라. 이 부분이 제가 경험한 내용이니 묘지를 만약에 정비사업 하겠다면 신규를 조성하겠다면 참고해야 될 줄 알아요. 이번엔 장사택일이에요. 장사택일 장례 지낼 때는 요즘에는 소멸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발인하는 장일날 그 날짜에 나빠서 날이 나빠요.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날이 나쁘다고 4일장 5일장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왜 못하느냐면 비용 발생 때문에 못해요. 장례식장이 하루 더 있으면 비용 발생이 얼마 되겠어요. 300도 되고 500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다 먹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우리 아버님에게 도움되나? 아버님에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먹는 돈으로 다 소비되는 거니까 쓸데없는 비용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장일 따질 필요가 없죠. 장사 지내야죠. 3일장에. 예, 그런 기준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 교회 사정이나 성당 사정이 있다지만 어쨌든 우리 전통으로 볼 때는 의미 없어요. 이제 장일은. 그 주 이유는 비용 문제예요. 그러나 사초나 보소를 하기도 하죠. 묘지가 잔디가 다 죽었어요. 멧돼지가 해집었어요. 그럼 보수해야죠. 이때는 좋은 날 따집니다. 기왕이면 좋은 날 하고 싶어요. 청명한식에 하고 싶어요. 봄에 하고 싶어요. 좋은 날 따지고 좋은 계절 따져요. 당연히 봄에 하는 것이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우기가 있어요. 우기 오기 전에 잔디를 식재하면 그 잔디가 활착이 된 상태에서 비를 맞아야 성공률이 100%죠. 그럼에도 11월, 12월 이때 하면 우기도 없죠. 잔디가 활짝도 안 된 상태에서 서리빨이 쓰죠.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 특수 아니면 좋은 날 특수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존재해요. 이장 개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 혹시나 이장 개장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사초 보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좋은 일, 좋은 계절, 좋은 날짜 잡아서 하세요. 그것이 아직까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 하고 계십니다. 나는 상관없어. 아무 날이나 해도 돼. 기독교에서 가끔 그런 분 계시지만 전체 평균으로 볼 때는 날짜를 따져서 하니까 혹시 이 선생님도 이장개장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면 사초 보수 생각하고 계시죠? 좋은 날짜 봐줘야죠. 이 좋은 날짜는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면 다 대행해주고 있어요. 저희 업체도 얼마든지 좋은 날짜 잡아서 드려요. 다만 누구 기준으로 좋은 날을 잡느냐? 돈 내는 신혼분 기준으로 좋은 날을 잡아요.
왜 좋은 날 잡지 않아서 나쁜 날에 이계장해서 피해가 간다면 그 돈 낸 사람한테 피해가 갈 거예요. 일을 추진하기는 그 돈 낸 사람 때문에 일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나쁜 피해가 간다면 그 돈 낸 사람한테 가요. 이것이 현대식 기준이에요. 우리 아버님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우리 형 기준으로 할까요? 그것이 오늘날 기준이 아니에요. 태길 기준은. 태길 기준은 실제적으로 이 행사가 성사되게끔 한 그 돈 낸 사람의 기준이다. 그런 거로 돈 낸 사람 기준으로 좋은 날을 잡으세요. 이런 부분 어느 업체든지 다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공부도 되고 능력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화장장 예약이에요. 화장장 예약은 우선 묘지를 이계장 하려면 묘지가 있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당신이 이 묘지의 아들인지 사위인지 조카인지 가족관계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업무가 그거예요. 그거 확인해서 당신 묘지가 맞다면 서류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발급되면 화장장 예약합니다. 다만 윤달에는 이런 게 있어요. 길이를 잡았는데 나는 유명한 스님을 통해서 길이를 잡아왔어요. 이날 꼭 화장장 예약해 주세요. 화장장 예약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윤달 특수예요. 윤달에는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 되었던 법사가 되었던 직관이 되었던 길이를 잡아도 그날 화장장 예약 된다고 보장 못해요. 이 부분은 전문업체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국가 시스템에서 화장장이 절대적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문업체에서 능력이 없어서 화장장 예약 못했나?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저 화장장 예약 되는 날 사초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장도 하고 개장도 하면 될 거예요. 흐름이 그렇지 아니면 국가 시스템에서 국가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이 화장장 예약할 줄 몰라도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측면 이해하시면서 윤달에 만약에 정비사업을 계획하신다면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식 윤달의 장묘 보수나 해체 정비 건설에 해당되는 특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왜 화장장 예약도 못하냐. 화장장 예약 오늘 한다 내일 한다 모레 한다 계속 딜레이 되기도 하고 아예 못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해요. 이런 오해 때문에. 이런 특수 상황에 화장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까지 등장했어요. 일정 비용을 주고 이 전문업체에 화장장 예약을 맡겨도 되지만 이런 특수 상황에 윤달이라는 것은 아무 나라에 해도 괜찮다는 것이 윤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또 이런 특수 상황을 모르시고 유명 스님은 또 덜컹 예약을 태기를 해줘요. 또 유명 법사는 또 예약 그렇게 태기를 해줍니다. 그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태기를 해줘요. 이게 국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스님도 말씀하시고 지사도 그렇게 말씀해서 그때는 아무 날 해도 좋아요. 이렇게 혹시 예약이 안 되면 다른 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님이면 불자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약이 안 되느냐고 이렇게까지 가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되고 신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스님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묘지 전문가가 잘못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스님이 정보가 없어서 그 지사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 법사가 무언가 우리 국내 상황을 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묘지 전문가만 혼나고 원망 듣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우선 화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업무 실행 해볼게요. 화장장 예약까지 했어요. 신묘지라면 새로 조성하고 구묘지라면 구묘지를 이장하거나 아니면 개장하거나 사초보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묘지는 새로 조성하거나 조성해 놓은 묘지를 고치거나 개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때 사초나 보소가 있어요. 사초는 새로 고치는 거죠. 보소도 고칩니다. 보소는 부분을 고칠 때 보소라는 용어를 쓰고, 사초는 전체를 고칠 때 사초라고 해요. 어쨌든 고쳐요. 이때 고쳐보자고요. 일반 묘지를 고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일반 묘지를 고칠 때 우선 일반 묘지는 그 입지 조건에서 일반 묘지예요. 입지 조건에서 왕릉인 것도 있고, 입지 조건에서 장군 묘지도 있고, 입지 조건에서 백성 묘지가 있는 거예요. 입지 조건이 백성 묘지인데 고친다고 해서 왕릉이나 장군 묘지처럼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입지에서 안 돼요. 일단 입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고쳐봐야 백성 묘지가 도로 백성 묘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성공해서 돈 좀 있다고 해서 장군 묘지로 만들어주세요.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기서 개선해준다고 해서 묘지 등치만 키워준다? 묘지라는 것은 등치만 키운다고 좋은 묘지도 아니고요. 돌을 많이 놓는다고, 조경석을 많이 보탠다고 좋은 묘지도 아니고요.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좋은 묘지도 아니고요. 그러면 꽃을 많이 심는다고 좋은 묘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다 내 묘지에 등치 키워서 다 보탰어.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갔어. 그럼 좋은 묘지처럼 보이나요? 절대 좋은 묘지가 아니고 백성 묘지고 일반 묘지예요. 묘지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묘지, 나쁜 묘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초 보수할 때 이 부분 분명히 해야지 돼요. 그러면 사초 보수, 장군 묘지를 사초 보수한다. 장군 묘지를 사초 보수할 수 있죠. 장군 묘지를 백성 묘지로 줄여라. 줄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터가 일단 장군 묘지 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줄여도 장군 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식 장묘 풍수예요. 그 점을 이해하는 가운데 묘지를 사초 보수해주거나 아니면 묘지를 정비사업해야 될 줄 알아요. 이제 묘지 조성 해볼게요. 묘지 조성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일반 묘지, 백성 묘지죠. 백성 묘지 아무나 만듭니다. 동네 아저씨도 만들고요. 묘지 많이 만들어 본 전문 업체들도 많이 만들죠. 묘지는 많이 만들어 본 것과 예쁘게 만드는 것과 성형 묘지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부분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지 돼요. 일반 묘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일반 터에 일반 묘지 만드는 거겠죠. 자연장 묘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자연장 묘지 많이 만들잖아요. 자연장 묘지는 대체적으로 평장, 잔디장, 수목장을 자연장이라고 하고, 자연 조건에서 사실 화초장, 꽃을 심는 자연장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꽃이라는 것은 화초장이라는 것은 연중 무효 꽃이 피어 있어야 화초장의 본 뜻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 뚜렷하고 특정 꽃을 심었을 때 특정 계절에 한해서 피어버리면 나머지 안 필 때는 뭐예요? 거기가 어떤 거예요? 그 화초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초장은 불가능하고요. 세 가지 범주에서 하는데 이때도 묘토 확실하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일반 묘지는 제가 설명드렸고, 자연장 묘지는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가벼워요. 요새 자연장 중에서 특히 평장할 때 자갈을 많이 써요. 아니면 돌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조경석을 많이 쓰고 꽃을 많이 심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그런 묘지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무자비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묘지 관리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 성공할지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성공 확률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묘지들이. 또 성공을 하더라도 꽃도 들어갔지, 나무도 들어갔지, 돌도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묘지예요. 좋은 묘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성형묘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성형묘지는 묘토도 성형묘지로서 적합한 묘토여야지 되고요. 부지도 어느 정도 성형묘지로서 적합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면적이 돼야지 되고요. 그곳에 산과 터와
묘지가 조화가 될 수 있는 여러 법수들을 다 합체시키면 그것이 성형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만 10년 만들어봤다, 20년 만들어봤다. 성형묘지는 만들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묘지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수 공부해야죠. 묘지 공부해야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 법수를 알아야죠. 그걸 다 현장에 설계하고 배치시켜야죠. 민속문화 당연히 알아야죠. 음양모양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기 때문에 성형묘지는 어려워요. 이 전문가를 찾아서 성형묘지는 맡기시고요. 자연장을 조성하더라도 관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 거냐를 계산하셔서, 만약에 모른다면 전문가한테 물으셔서 관리가 가능한 자연장으로 조성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은 묘지를 성형묘지라고 하는 거예요. 등치가 작아도 좋은 묘지고 등치가 커도 좋은 묘지예요. 등치가 크다고 무조건 성형묘지나? 그러면 그것도 아무나 만들 수 있죠. 묘지만 등치만 키우면 되는 거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여 말씀드려요. 성형묘지에는 여러분들이 왕릉을 생각해 보세요. 왕릉에는 조경돌 안 들어갔어요. 조경나무 안 심었어요. 또 조경꽃도 안 심었어요. 이것이 왕릉이 가지고 있는 성형묘지의 대체적인 기본 요소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돈이 없어서 조경나무 심을 돈이 없었나요? 아니면 조경돌 놓을 돈이 없었까요? 아니면 꽃을 심을 돈이 없었을까요? 그거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좋은 묘지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기가 복잡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왕릉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 들여서, 거짓 1억, 2억 들여서 묘지 조성합니다. 돌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꽃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나무도 엄청 들어가요. 무슨 묘지를 만드신 거예요? 일반 묘지, 백성묘지, 평민묘지를 만들었잖아요. 수억 들여서. 그런 점이 여러분들께 도움 될 거예요. 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선산자연장이에요. 저는 공원묘지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터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납골당도 내 터에 모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남터잖아요. 공원묘지도 남터죠. 그곳은 남터는 내가 지불한 돈으로 그곳을 풀도 뽑고 다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지만 선산은 내가 찾아가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어서 관리가 되든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그 관리를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설계 시공에 반영시켜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묘지 조성할 때 예쁘다? 예쁜 건 묘지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일단 평민묘지로 전락시킬 뿐더러 관리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곳이 최고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선산묘지에 조성하는 자연장입니다. 어떤 부분에 평장일 때 그러해요. 잔디장일 때 그렇고요. 수목장일 때 그래요. 제가 묘지 관리를 수십 년째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장묘문화가 이렇게 변하진 않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화장해서 묘지가 여기저기 늘어있는 묘지를 한 군데로 합쳐서 평장하시고 잔디장 하시죠. 그렇게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이때에 잘못 조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갈이나 돌을, 꽃이나 나무를 무자비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미운 모습으로 묘지가 되고 급기야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점 분명하게 염두에 두면서 그 묘지를, 평장 묘지를 아니면 수목장 묘지를 아니면 잔디장 묘지를 조성해야 될 줄 알아요. 이 부분 자연장을 조성하시던 성형묘지를 조성하시던 참고하셔야 될 줄 알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묘지를 조성한다면 사실 돈만 엄청 쓰시고
좋은 묘지는 만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묘지는 아무리 좋은 묘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보자고요. 관리를 못하는 묘지를 만들면 말짱 꽝입니다. 죄다 실패봐요. 이 실패본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납골당입니다. 선산에 납골당 했었죠. 한때는 지자체에서 지원금까지 줬어요. 2천, 3천까지 준 데도 있어요. 납골당 설치하면 돈 준다면서. 그렇지만 다 실패봤잖아요. 나쁜 현상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부분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가 공개한 적이 있어요. 나쁩니다. 누구한테? 그 고인한테. 고인이 어디 계셔요? 유구람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식 있는 업체들은 그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저도 안 해줍니다. 그거 해달라고 해도. 그렇지만 재고가 네토에 재고가 많이 계신 업자들은 그거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합당하게 해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산소 관리로 들어오면 문제가 묘지 조성할 때랑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묘지 조성만 해봤다든가 묘지 산소짜리만 잡아봤다든가 이런 분들은 좋은 묘지 만드는데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묘지 관리를 적어도 10년 이상 해본 다음에 묘지를 만들어야 좋은 묘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소관리 살펴볼게요. 산소관리는 현황이 그래요. 직접 관리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시골 가보시면 알겠지만 연로한 어르신들만 계셔요. 이분들이 담배값이나 막걸리값 받고 산소 벌초해주고 관리해줬지요. 그분들은 이제 안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직접 관리 못해요. 다 서울에 와 계셔요. 묘지 해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방치하는 경우도 늘어나요. 이 상황에서 무언가 기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준 될 만한 게 없어요. 다 과도기입니다. 신식묘지가 우리나라 전통묘지군으로 들어와서 지금 겨루기하고 있어요. 어떤 묘지가 승리해서 우리식 묘지로 정착해서 미래로 갈지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10년 지나면 지금 무자비하게 설치되는 신식묘지는 다 실패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전통묘지한테 다 질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소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통 소재는 잔디가 주 재료였었어요. 이건 다 경험이 짬밥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이 많아요. 국토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른 소재 넣어갖고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관리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릉으로부터 우리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 소재를 잔디로 했다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에는 그런 거 없죠. 신식묘지라면서 무자비하게 돌도 들어가고 꽃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죠. 저는 성공 못할 거라고 봐요. 어디에 오면 성공 못할 거냐? 관리에 오면 성공 못할 거예요.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이죠. 예쁘죠? 만들어 놓으면. 고급 묘지도 아니면서 평면 묘지로 했으면서 여기 오면 성공 못할 거다. 제 경험으로 그렇게 봐요. 예,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분들도 아직 계시지만 지방이 가면 갈수록 지방도 소멸되고 어른들도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묘지를 관리하고 벌초하면서 이 묘지 저 묘지 엄청나게 수년을 경험해보면 이미 해체되고 방치되고 있어요. 이 부분 묘지는 가족이나 개인이나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에 해체를 하셔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비를 해도 잘 해야 될 줄 알아요. 이번에는 반의임하는 곳도 계셔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대안일 수 있어요. 벌초만 일단 의임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죠. 내가 직접 서울에 있는데 벌초하러 가기도 그렇고 내가 간들 전문가보다 예쁘게 할 줄도 모르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그래도 벌초하면서 묘지에 도움되게 해주니까 벌초를 맡겨요. 한 번 맡기기도 하고 두 번 맡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명절 때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틈나는 대로 가보기도 하는 반의임 상태로 묘지를 유지 관리하는 분도 계셔요. 또 시대가 변해서 전체를 의임하죠. 동네 분들이 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셔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나는 어렸을 때 나왔고 풀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게 풀인지 어떤 게 잔디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서 한들 고생만 하지 묘지에 도움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내 직업에 충실해서 당정당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위임할 거야 라고 해서 위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 같이 묘지 전문가라면 풀인지 잔디인지 모른다는 것이 이해 안 가죠. 시골 출신이어도 그럴 거예요. 잔디가 뭐고 풀이 뭔지 알 수도 있죠. 시골 출신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 어떤 게 풀인지 잔디가 어떤 게 잔디인지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설명을 함에 있어 단 1도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0% 모두 제 현장 경험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오늘 이야기는 묘지를 정비하겠다면, 아니면 묘지를 정비했는데 5년이나 10년 지났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다, 내 그때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이야기가 실감날 거예요. 특히 실패해 보셨던 분들, 내 컨셉이 내 주장대로 했는데 사실 묘지 관리로 오니까 잘못되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설명드려 보았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제가 정리하고 종료할게요. 묘지는 이런 거예요. 단순히 묘지만 만들면 그거 아무나 하는 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를 만들려면 장례 상황 알아야지 돼요. 왜? 장례 상황에 모셔진 고인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장례 부르면 좋은 묘지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장례 하셨던 분들이 묘지 하는 것이 그냥 시골 동네 옆집 아저씨한테 묘지 만드는 것보다 유리한 거예요. 이건 특히나 장례 상황일 때는 더 그래요. 또 산소짜리 잡을 줄 모르죠? 그 풍속 공부 대체적으로 이기, 형기, 형고, 현공 이 정도쯤은 대체적으로 맥락 정도는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묘지는 그저 어떤 형태 잡고 잔디만 심는다고 묘지가 아닙니다. 풍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묘지에 반영시켜 주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이 경험은 이 개장을 통해서 경험이 성숙됩니다. 왜? 누군가가 모셨었는데, 혹시는 또 내가 모셨었는데 10년이나 5년 후에 개장해보니 이러저러한 상황이었었다. 이런 흙에서는 이랬었고 저런 흙에서는 저렇다라는 통계치가 있겠죠. 그 통계치가 결국은 내가 묘지를 하관하고 조성하는데 반영되겠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저 묘지만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묘지가 예쁘다고 좋은 묘지도 아니고 고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 조성할 줄 알아야죠. 여기까지 묘지 조성까지 잘한다고 좋은 묘지를 만들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묘지를 만들어도 1년 묘지 관리 못하면 다시 잡풀투성이, 잡목투성이인 자연 조건으로 돌아가요. 엉망됩니다. 비 오면 다 무너져요. 우기가 집중지는 태풍, 폭우가 쏟아지면 다 개판됩니다. 묘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토목 과정에 어떻게 자연 조건에서 내 묘지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자연 조건이죠. 이 위치에서 어떻게 토목을 하는 것이 묘지 관리할 때,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묘지 관리할 때, 어떻게 잔디를 심는 것이 묘지 관리할 때, 어떻게 출입을 짜내는 것이, 진출입을 어떻게 그곳에 대입시키는 것이 묘지 관리에 여러 가지가, 여러 조건들이, 여러 경험들이, 여러 지식들이 보태질 때만 좋은 묘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물론 돈을 똑같이 써요. 동네 아저씨한테도 일정 금액 쓰고 전문가한테도 일정 금액 쓰겠죠. 동네 아저씨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묘지이사도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전문가를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내 이웃집에 있다고 그분한테 맡겨요. 나와 인연 관계에 있어. 저 아저씨는 내가 아는 아저씨야. 저 아저씨한테 뭐지 맡길게. 내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모실 수 있어요. 이 부분 내 부모의 존엄체를 어떻게 그렇게 검증도 안 된 분한테 내가 안다는 그 이유로 맡겨서야 되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혹시 묘지 정비 사업이나 신규 조성 등등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기왕이면 전문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다 전문가를 그래서 찾는 거예요.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최대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찾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묘지를 만드시는 분들도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거예요. 그 전문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례, 풍수, 묘지 관리까지를 이렇게 경험 부지런히 하셔서 비록 남의 묘지지만 그런 최대치를 반영시켜서 묘지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고, 묘지를 위임하고 싶은 정비하고 싶은 분들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명을 가름합니다.